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저녁이에요. 그런데 단 한마디 말실수 때문에 갑자기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험, 익숙하신가요? 관계 속에는 파트너가 유독 즐겨 누르는 마치 지뢰 같은 버튼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 이 버튼들을 무력화시키는 설명서가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쓰여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흔한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심리학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철학이 21세기 우리의 불안과 어쩌면 인간관계까지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겁니다. 튜닉을 입었던 그들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가졌었는지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과연 누구였고 우리는 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 그들은 외부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대가들이었습니다. 황제부터 노예, 그리고 위대한 장군들까지 스토아 철학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사상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로부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의견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 없는 로봇이 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감정의 승객이 아닌 조종사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초능력을 인생에서 가장 격동적인 영역, 바로 사랑과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연인 관계에서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을 말씀드릴게요. 파트너가 또 당신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설거지를 안 했거나, 당신의 부탁을 잊었거나, 친구들 앞에서 엉뚱한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무력감, 짜증, 그리고 서운함이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며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제 한 현자가 당신에게 다가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저 현자가 아니라 노예였지만 지혜로운 생각으로 위대한 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투스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파트너에게 있지 않다. 문제는 당신의 초점에 있다. 스토아 철학 기반 연인 관계 클럽의 첫 번째 황금률을 바로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은 바로 분리하고 다스려라입니다. 하지만 다스려야 할 것은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세상입니다. 에픽테투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두 가지 간단한 범주로 나뉜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 우리 통제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통제 불가능 영역에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의 기분, 수십 년간 형성된 그의 습관, 그의 과거, 그의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당신의 말에 대한 그의 반응까지요. 이것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마치 날씨를 조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흠뻑 젖을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제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적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 당신 자신의 판단, 당신 자신의 행동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바로 그 컵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당신은 분노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침착하게 그것을 치우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건 그냥 컵일 뿐이야. 우리 관계를 정의하지 않아. 파트너의 말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기분 나빴어.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서운함은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실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 컵.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스토아 철학자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 이야기와 씨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의 통제 영역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을 표현하되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관계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이미 감정이 격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눈앞의 물건을 벽에 던지고 싶은 충동뿐이라면요. 이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순수하고 격렬한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죠.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폭군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질 급한 폭군 중 한 명을 매일 상대했던 그라면 분노 조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가 분노에 맞서는 주된 무기는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바로 멈춤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치료제는 바로 지연이다. 지연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추는 겁니다. 비난에 맞서기 전에,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문을 쾅 닫기 전에 그저 잠시 멈추고 침묵하세요.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분노는 충동입니다. 뇌 속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모든 통제권을 장악하는 일종의 단락과도 같습니다. 분노는 외칩니다. 때려, 방어해, 똑같이 아프게 해줘 라고요. 멈춤은 마치 비상 스위치와 같습니다. 상대방에 거슬리는 말과 같은 자극과 당신의 파괴적인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작은 틈, 그 침묵의 한순간에 당신의 이성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성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소리 지른다고 뭘 얻을 수 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악화시킬 뿐일까?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려는 욕구일 뿐일까? 세네카는 문자 그대로 조언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십시오. 다른 방으로 가세요. 진정할 시간이 5분 필요해요. 라고 말하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10까지 세세요. 즉각적인 공격 방어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이든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네카 자신도 말했듯이 시간이 주어진 분노는 식기 마련입니다. 그 힘을 잃습니다. 단 몇 분 후면 당신은 성난 짐승이 아닌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대화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 어떤 사과나 꽃다발보다도 더 많은 관계를 구했습니다. 자, 우리는 분노를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조용하지만 관계를 망가뜨리는 데는 더없이 치명적인 적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질투, 의심,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닐까? 왜 저 여자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지? 이런 생각들은 아무리 굳건한 관계라도 독약처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토아 철학의 진정한 비장의 무기가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매일 밤 개인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일기 속에서 그는 병사가 몸을 훈련시키듯 자신의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의 핵심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외부의 사건은 결코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오직 그 사건에 대한 당신 자신의 평가만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파티에서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그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사실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릿속에서 이 사실을 비극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이건 바람이야. 그 사람은 내게 무관심해. 우리 저녁은 망쳤어. 와 같은 꼬리표를 붙입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꼬리표들, 당신의 판단들입니다. 대화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해석인 것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의견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말, 비스듬한 시선, 혹은 애매모호한 상황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들이 단지 외부 정보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친구들이 당신의 선택을 못마땅해하고 부모님이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스토아주의자에게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의견은 그들의 머릿속, 그들의 통제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통제 영역 안에는 당신의 파트너에 대한 당신 자신의 태도와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음모, 소문, 험담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시는 이 철학이 이론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게 반전이다 라고 할 만한 내용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아 철학이 사랑에 있어서 차갑고 초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열정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원한 좌절로 이어지는 길이죠.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의 파트너가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별개의 우주이며 자신이 그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차가움이 아닌 깊은 존중과 진정하고 성숙한 사랑을 낳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의 아내 파우스티나에 대한 수많은 추악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스캔들을 일으키고 질투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지만 철학자 황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개인 일기에서 사랑하고 헌신적이며 소박한 아내에 대해 신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말과 추측이 자신의 생각과 가정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것에 집중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태도를 통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내면의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토아 철학은 관계에서 감정을 덜 느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평온하며 굳건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롤러코스터 위에서가 아니라 자기 존중과 파트너에 대한 존중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세계로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대 관계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스토아 철학의 조언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읽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